정장의 말벗 시즌2 제1화. 오늘은 수원의 여신 뮤지션 남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따구리 책방 공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따구리 책방은요, 독립책방으로만 알고 오시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책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위장책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책방 정체성보다 음악방의 정체성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공연이 자주 열리고 뭐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아니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하고 동료 뮤지션들의 앨범도 판매하고 막 입고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이제 인연이 닿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책들도 판매를 하고 친구들의 소품도 판매하고 공연도 열리고 제가 뭐 이제 레슨도 하고 책 모임도 열리고 그러는 음료도 팔고요, 맥주도 팔고요. 맥주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 재밌는 거리가 많은 곳이고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고 싶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딱따구리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은 좀 보셨나요, 남수님? 네. 안 봤구나. 네, 봤어요. 네. 짧게. 짧은 것도 있는데 저희 거. 아, 네. 네. 바쁘셨죠? 많이. 네, 저 앞으로 네. 이제 챙겨보려고. 시즌2의 첫 번째 손님이시기 때문에 네. 특별합니다, 저희는. 영광입니다. 네.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음악은요, 초등학교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피아노 학원 다닌 것부터. 엄마가? 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키는 거 잘 안 하고, 진도 좀 미리 나가고, 클래식 쪽 아니고 자꾸 코드로 맘대로 치고 하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가서는 취미로 재즈 피아노 배워봐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취미로 재즈 피아노를 좀 배우다가, 아무래도 취미 과정이니까 재밌는 것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 길이다 라고 그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좀 했어요. 재즈 피아노로.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약간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피아노로 좀 입시를 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에 맨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자꾸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었고요. 계속 노래방 가면 막 3시간 동안 막 친구들이랑 계속 노래 부르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귀여운 고민이지만 입시를 준비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전공을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끝까지 입시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노래하는 친구들이랑도 만나게 되고 했는데 저는 피아노를 치고 친구들은 노래를 하고 뭐 누구는 기타를 치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노래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 언니의 재즈곡 반주를 해주다가 이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막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노래를 불러봤는데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내가 더 잘 어울리는데 이 노래? 그래가지고 잘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고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 그 재즈 보컬 선생님을 찾아서 좀 레슨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편입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해서 1년 더 노래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음악 스타일을 잘 남수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남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있다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 스타일인지 찾아가는 중. 아. 찾아봤을 때는 인터뷰에서 이런 삶처럼 노래하고 싶고 그런 노래처럼 거요? 살고 싶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거는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 마음가짐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제 노래를 모르는 분들에게 장르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가 지금은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처음에는 재즈 보컬로 데뷔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스스로도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와 별개로 제가 자주 듣고 익숙하고 마음이 가는 건 포크 음악, 우리나라의 옛날 음악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동료를 만나게 돼서 포크 듀오를 꾸려서 포크 위주로 그리고 그런 풍을 담은 자작곡들로 활동을 좀 했었고요. 2021년에 활동하셨던 생각하기 나름 네. 풀밭에서 네, 음원으로는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때 포크 팀으로 하면서 공연도 정말 많이 해봤고 작곡도 본격적으로 해보게 됐고 내 음악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는구나 이런 경험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 예술그룹 경청에서 아, 예. 또 EP 앨범 네. 헐트 허트 네. 여기서도 작곡 네, 제가 만든 연주곡이 하나 실렸고요. 또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보경 씨가 만든 노래를 제가 불렀고요. 네. 같은 해에 디지털 싱글 본인 디지털 싱글 와산리가 아, 네. 나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시름에 잠겨있고 우울해하고 막 그랬었는데 와산리라는 곡은 좀 다른 세계의 노래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다 온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멜로디가 밝아서? 너무 좀 침체되어 있는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행복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이런 음악을 만들 수가 있을까? 대답을 아, 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너무 죄송한데, 잠깐만요. 와사니는 사실 의뢰받아가지고, 약간, 짠해가지고. 완전 그 마을에 대한, 그 마을을 주제로 여러 장르 아티스트들이 창작을 한 건데, 그 마을이 아무것도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적인 좀 정체성을 주고 싶어서 다 붙어서 한 거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짜내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이 이 노래 제목이잖아요. 쉽게 따라 부르고 많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서 멜로디도 밝고 따라하기 쉽게 썼거든요. 어쨌든 작곡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와사님 맞아요. 근데 그 의뢰하신 쪽에서 최대한 밝은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냥 프로젝트 내용을 듣는데 바로 그 후크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죠 저는. 다 사람들이 우울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멜로디를 떠올린다는 게 코로나 상황인 거를 잠시 잊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의뢰를 받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듣는 순간에 이런 멜로디 라인으로 써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일단 떠올랐고 와산리를 실제로 가보고 뭐 특별한 무언가는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런 가사와 멜로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와산리를 듣고 그 다음에 2024년 또 디지털 싱글 안녕 요거의 음악적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에서 요 사이에 뭔가 큰일이 있었나? 아, 네. 맞아요? 네. 그랬네요. 와사미를 쓸 때 밝은 노래라고 해서 제 마음이 늘 밝았던 건 아니에요. 와사미 쓸 때부터 약간 그때 직전부터 해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와사미 쓸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잠깐 내려두고 물론 계속
때는 힘듦과 우울함이 있지만 그런 걸 잠깐 접어두고 그 곡을 쓰는데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멜로디가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밝고 막 기운이 넘쳐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안녕을 쓸 때는 막 힘들어서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오고 했다고 그랬던 게 말하기는 아니고 어렵고요.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안녕은 여기 앞에 CD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발매된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 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이에요. 근데 이 앨범을 이제 기획자님이 1년도 넘게 준비를 하셨는데, 전쟁 반대를 주제로 여러 뮤지션이 협업을 한 컴필레이션 앨범이거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네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아직은 전쟁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은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팔레스타인 그걸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하기는 했어요. 이스라엘이랑. 네. 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것도 큰 부분이었죠. 네. 와사니 쓸 때 그 마을만 생각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 노래는 사실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라는 게 이 앨범에서 제 트랙에 등장하는 가사거든요. 이 프로젝트 제목이. 그 가사를 계속 읊조리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 다른 느낌의 노래가 나온 것 같고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또 다른 나라 곳곳에 있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주 멀리 있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안녕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누군가, 내가 알고 있지만 못 만나게 된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가사가 전쟁 반대, 평화 이 주제를 담은 노래다라고 접근을 하면 그것도 맞지만 조금 폭이 좁아지는데, 모두를 떠올리는 노래다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악의 역할이 늘 들었을 때 막 산뜻해지고 막 힘이 나야 되고, 힘을 나게 해주고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길고 어쩌면 우울한 이 노래가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듣기 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 때문에 이 안녕이라는 노래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더 대조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그 사이에 제 작업물을 꾸준히 내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두 개 대조되는 분위기를 뭔가 중화할 수 있을 만한, 제가 공연 때 부르는 자작곡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가 갑자기 다음 나온 노래가 막 이거다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노래 같네 라고 느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사이에 제가 뭐 이런저런 일들도 겪고 음악적인 경험도 넓혀가면서 그전과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앨범과 별도로 이제 내 개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계속 그동안 부끄러울 정도로 제 창작 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불성실한 그건 그래요.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와사니 저희가 재작년 2023년 서울 혁신파크에서 했던 비건 페스티벌 공연자고, 저희는 공연 음향팀으로 이제 만나서 네.
와사니를 부르시는데 그때 진짜 은평구를 제주도로 바꿔놓으셨거든요, 이분이.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남숙구 그것도 찾아보고 유튜브에 네. 있는 음악 다 찾아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본인 자작 앨범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 좀 게으르구나 이 사람이. 뭐 변명을 해보자면 게으른 것도 많고 게으른 것도 맞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여기 공간도 만들고 싶고 여기서 누구 모셔와서 어떤 프로그램 해보고 싶고 막 공연 기획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딱 그 앨범 만드는데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리스너로서 화가 나죠.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 앨범을 안 낼까? 많이 좀 활동해주세요. 음악 활동을.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딱따구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재공연을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재공연보다는 여기에 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3번까지도 다른 분들 모시고 공연을 계속 열었는데 올해는 그런 기획 공연을 확 줄이고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안 가본 공연장에서도 계속 솔로로 공연을 해보려고 하고 싱글 하나 정도는 꼭 낸다. 빨리 내요. 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남숙구라고 남수님 유튜브 채널 가시면 트로트 부르시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트로트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 채널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냥 아무거나 막 올리는데. 그래서 초반에 나의 음악 스타일을 정리할 수가 없다, 알아가는 중이다 라고 했던 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네, 트로트로도 활동하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심으로? 네네네. 근데 약간 인디 트로트로 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세종호텔, 동서울터미널,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5.18 광주, 세월호까지 참여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서요. 네. 저는 살면서 음악 덕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음악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은 덕을 받으면서 살았겠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 상황에서 제가 제 음악으로, 제 업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네, 바로 갑니다. 사실 이렇게 연대를 해야겠다, 이날 이런 연대 공연을 해야겠다 이렇게 뿌리는 기획자님이나 활동가들 그런 분들의 힘이 크다라는 거를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PD님이 음향을 봐주시는 게 무대에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딱 단면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딱 보는 거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가 아닌 옆에 또는 뒤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있다.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하면서도 그 공을 제가 다 받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많은 분들 떠올렸을 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음악을 하면서 사는 삶이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래요? 네. 내가 어릴 때 나는 음악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그 그림이랑 좀 비슷해요?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그 피아노 치면서도 이제 중학교 때 가수의 꿈을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당연히 뭐 이제 2NE1이나 YG에 들어가야지 이런 아이돌? 생각들이 있었죠.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피아노 입시할 때는 원래 유학을 가려고 하기도 했어가지고 나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고 뭐 그랬어가지고 그것과는 지금 아주 거리가 멀죠. 제가 수원 토박이인데 아직도 수원에 살고 있고 수원에서 이런 공간을 하고 있고 노래도 이렇게 노래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네. 내가 어릴 때 상상했던 음악인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즐겁게. 네. 근데 그 상상했던 게 행복한 길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상상도 못했던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면 좀 어려움도 있죠. 근데 또 생각을 바꿔보니까 당연히 음악으로만 돈을 벌면은 베스트겠지만 돈은 다른 걸로 벌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악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뭘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여기 테이블에 야쿠르트가 있는데 저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공식적으로는 처음 밝히는데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하고 있었고요. 작년 가을부터 야쿠르트 아줌마가 되어서 이 코코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야쿠르트 배달하고 판매하고. 수원에서? 네, 수원 근처에서. 월수금 이렇게 아침마다 야쿠르트 일을 하고 오후에는 따따구리로 오고요. 뭐 주말에는 뭐 주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주방이요? 네, 또 제가 주방 일을 잘합니다. 뭐 요리예요, 아니면 설거지예요? 설거지도 하고 뭐 이제 막 그런 요리 준비도 하고. 네, 그냥 지원해서 하고 가끔씩 뭐 여기 아니더라도 그냥 설거지 한번 할까 해서 단기로 지원해서 하기도 하고. 알바는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뭐 재작년엔 대리도 했었고 뭐 쿠팡도 하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공연 기획이나 아니면 이제 공연인데 이제 시에서 하는 그런 섭외나 이런 게 오면 그런 걸로 또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되게 우리들이 무대에 있는 모습과 우리 작품으로만 우리를 만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의 일상이. 네.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그렇게 좋은 음악과 그런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메시지까지 내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인이 이제 주말 반납회 가면서 버신 돈으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쵸? 네. 수원의 공간을 여기에 여시게 된 거는 수원 토박이시니까. 네, 그 영향이 크겠죠? 네. 사실 그때도 막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음원 준비하고 있었고 이래서 일을 벌릴 때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중요한 순간일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느낌으로 강력하게 오는 게 있는데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무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많이 드세요? 여기 운영하면서요? 만약에 공간을 포기하면 네. 주말 알바는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음악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간 운영을 위해서 유지비가 들실 테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공간 유지를 위해서 다른 데서 끌어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메인 잡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이 중에는 이게 메인 잡이다 생각하면서 딱따구리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귀엽고 너무 조그맣지만 수익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음료도 판매하고 네. 가끔 책도 사주시고 책도 있어요? 네. 아, 저 사는 거예요? 사라고 지금 저렇게 쌓아둔 거예요? 네. 딱따구리 책방이 그래도 수익의 일부라는 게 좀 긍정적이네요. 어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 이 공간 열 때 사업을 해보자, 뭐 장사를 해보자, 돈을 벌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 게 아니라 나나 친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고 뭐 여기서 막 이상한 아이디어들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작업실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 월세 아까 작업실 월세를 낼 바에 여기 피아노를 놓고 여기 월세를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자꾸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막 바보 같다고 할 정도로 아이 뭐 그냥 먹어 막 이러면서 공간 빌리면 이제 대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써 막 이렇게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계속되면 좋겠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곳에서 수익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너무 늦게 알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네, 수익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딱따구리 책방을 보고 주변 지인분들이 아 여기 공간이 남수 같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수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책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앨범도 있고 뭐 소품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뭐 하나 막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막 이것저것 다 있고 그게 꼭 제 머릿속과 제 마음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무 색깔이나 그리고 소품도 알록달록한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저와 닮은 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약간 정신없지만 약간 허술하지만 또 다정한 것 같기도 하고 포크도 하고 재즈도 하고 트로트도 하고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딱따구리 책방도 제 생각에는 아직도 딱따구리 책방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생각났어요. 그래요? 딱따구리가 제 힘만으로 운영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의 마음과 그런 배려와 그런 것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저라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막 저 혼자 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혼자 야무지게 막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도움과 마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 공간이랑 저랑 닮은 점인 것 같아요. 2025년 올해 남수의 계획은? 네,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딱따구리에서 관객 3분 정도만 모시고 즉흥 연주를 기반으로 한 재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1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려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안 가본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기. 그리고 싱글 앨범 꼭 하나 내기. 이 정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해도 돼요? 네. 아, 그리고 올해 또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저희 맞은편에 저희 딱따구리의 엄마 가게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의 명소인 37년 된 시인과 농부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3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인 방명록이 있는데 그 방명록으로 제 친구들과 연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악이 들어있는 연극이요.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없겠다. 계속 그랬어요. 진짜. 올해는 진짜 음악만 한다 이랬는데 끝으로 저희 말벗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쉬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즌2 말벗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딱따구리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딱따구리 유니버스, 타라 유니버스 계속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나요? 네네네. 죄송해요. 끼어들어. 아, 그리고 말벗 보고 딱따구리 오셨다 하시면은 그 모든 거 10% 할인 그리고 음료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말벗 시즌2 첫 번째 이야기 손님 뮤지션 남수님 만나 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즐거움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이야기 친구들을 계속 찾아뵐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저 처음에 딱따구리 첫방 인스타로만 봤을 때는 분위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되게 잔잔하고 여유롭고 잔잔한데, 갑자기. 피아노 선율이 들리고 이제 항상 이제 남수님이 피아노 쳐주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공연하는 날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공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기다려요? 아니요, 계속해요. 저 음악이랑 같이? 네. 오늘은 약간 길게